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고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부터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10강인데요. 이 편을 이제 마무리 하셔야죠. 스텝 3, 변형된 기출문제를 통해서 1장, 2장, 3장에 관해서 대해서 정리를 해보기로 해요. 자, 19회, 24회 변형인데 유량변수와 절량변수가 옳게 묶인 것은 재고는 존재하는 양이니까 절량입니다. 자산가치. 지금 집값 얼마예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자산가치죠. 절량입니다. 일정 시점에. 부채도 지금 빚이 얼마예요? 5억인데요. 일정 시점에서 대차대조표에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12월 결산법인이면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부채 얼마냐, 자산가치 얼마냐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절량입니다. 자, 벌써 답이 이건가요, 그럼? 아파트 생산량 일정 기간 동안 유량이고요. 가계소득도 일정 기간 동안의 소득이니까 유량이고 거래량도 일정 기간의 거래량이에요. 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문제는 18회를 변형했어요. 특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요인. 그럼 뭐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거 둘 중에 하나겠죠? 옳은 것은 했으니까. 범죄율이 증가하면 수요, 디맨드, 수요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죠. 소득 감소도 수요를 감소시키는 거고 쓰레기 소각 청소년 누가 오겠어요? 다 수요가 감소하는 거고요.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재의 수요가 또 줄고 해당 재화도 줄어요. 수요가 같이 주는 거죠. 답이 5번이겠네요.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오피스텔 일부 철거.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 재고량 감소 하면 대체재의 가격이 올라간 거죠. 대체재의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재로부터 해당 재화로 수요가 이동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5번만 수요 증가고 나머지는 전부 감소 요인이다. 자, 25회를 변형한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 몇 개인가?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를 물어보는 거죠.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이건 수요의 감소. 원자재 가격 하락은 이건 공급의 증가죠. 수요의 증가가 아니에요. 인구 감소도 수요의 감소.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수요의 감소.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이거는 곡선을 이동시키지 않아요. 수요량의 변화니까. 선호도 증가는 수요의 증가. 대체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해 오고 금리가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만이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더라.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26회의 변형인데 공급량이 4P고 수요함수 QD1은 1200-P. 그러면 이게 4P는 1200-P. 그럼 넘어가면 5P가 되죠. 5P는 1200. 따라서 P는 600인가요? 아니지. 520, 5420. 그죠? 240. 520, 5420. 자, 그런데 지금 이동했어요. 이거는 그대로 4P이고 수요 곡선만 이동했어요. 2는 1600-P다. 그렇죠. 이것도 갖다가 놓으면 5P는 1600이죠. 그러면 P는 자, 535, 520, 320. 그래서 가격은 240에서 320으로 80이 올라갔다. 그죠? 4번입니다. 이게 뭐야? 균형 가격의 변화는 이렇게 80원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자, 그 다음에 5번이에요. 5번을 보시면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면 이거 주관식으로 하셔도 되겠죠.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무조건 상승하고 공급이 감소해도 가격은 무조건 상승한다. 그러니까 가격은 반드시 상승한다. 근데 얘는 증가니까 오른쪽 이동이고 얘는 감소니까 왼쪽 이동이라면 수량은 불명확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틀렸어요. 2번 맞습니다. 반드시 상승해요, 가격은. 가격 상승은 맞지만 거래량은 몰라요. 가격 상승 맞지만 거래량 몰라요. 가격은 반드시 상승해요. 거래량은 몰라요. 그러니까 맞는 것은 2번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6번.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것. 공급의 증가 요인을 찾아라. 업체 수가 감소하고 공급이 줄죠.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도 공급을 줄이고 마찬가지 임금 상승도 공급을 줄여요. 원가 절감하면 공급이 증가하죠. 예. 택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공급이 감소합니다. 답은 4번밖에 없어요. 예, 쉬운 문제입니다. 자, 7번. 아파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에요, 이번에.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공급이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죠. 근데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면 수요가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아서 가격이 더 하락한다, 더 내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에 이르다. 이건 소득 탄력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어요. 틀렸고. 수요가 증가할 때,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는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이 늘죠? 근데 비탄력적이란 공급이 조금밖에 안 늘어서 가격이 더 상승한다. 더 오른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3번도 틀렸습니다. 자, 공급이 가격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이라면, 자, 공급 곡선이 수직선이에요. 수요가 증가해도 가격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가격이 급등하죠. 네, 틀렸습니다. 4번도 틀렸죠? 자, 5번.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이번에 완전 탄력적일 때, 이 완전 탄력적이라면 수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변하지 않죠. 그래서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불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러니까 맞는 것은 답이 1번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다음은 8번. 20회를 숫자를 바꿨어요. 중간점을 이용해서 탄력성을 계산하라. 자, 델타 P분의 하면 다 외웠다. 델타 Q. 물론 절대값. 곱하기 Q분의 P인데 이 QP가 중간값이에요. 8만원에서 12만원. 중간값 10만원. 110에서 90제곱미터. 중간값 100제곱미터. 자, 델타 P는 4만원. 여기 4만원. 델타 Q는 마이너스 20인데 마이너스를 안 붙여요. 20제곱미터. 곱하기. 자, 중간값 Q는 100제곱미터. 그 다음에 중간값 P는 10만원. 그러니까 이게 부호를 안 붙여도요, 이렇게 다 지워지잖아요. 자, 4분의 20은 5구, 100분의 10은 0.1, 하면 0.5다. 그죠? 정답이, 정답을 보여드렸네. 0.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회 때는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자, 9번. 부동산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면 가격의 퍼센티지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이렇게 쓸게요. 수요량의 퍼센티지 변화율.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이라면 이건 어때요? 이거 대체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도 수요를 줄이기가 어렵죠. 네,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잘 줄일 수가 없다 이겁니다.
탄력적이지 않아요. 비탄력적이다. 자,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 수가 적을수록 작아지죠. 줄이기가 어려워요, 수요를. 대체자가 많아야만 되니까.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퍼센티지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퍼센티지 변화율인데, 용도의 전환이 용이하다면 가격이 상승할 때 공급량이 용도 전환하면서 많이 증가할 수 있겠죠. 가격 탄력성이 커진다. 이게 맞는 거죠. 예. 자, 4번.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수요는 장기일수록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 아니라 장기일수록 탄력적이다. 자, 5번. 부동산을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화한다. 시장을 좁게 나누면 나눌수록 대체재가 많아져서 탄력성은 커지더라.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3번만 맞고 나머지 다 틀렸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18회 때는 좀 계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좀 바꿔봤죠. 수요 임대료 탄력성 0.8, 소득 탄력성 0.5, 아파트 임대료가 10% 상승했으면 0.5배, 0.8배만큼 임대료 탄력성이 0.8배만큼 수요가 줄더라. 수요량이 줄더라. 그러면 8%가 줄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파트 수요량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득이 증가해서일 것이다. 소득이 얼마나 증가했길래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라고 하면, 자, 소득 증가에 의해서 수요가 8% 증가했기 때문에, 자, 상쇄돼가지고 수요가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소득이 얼마나 변화했냐라고 하면 탄력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0.5잖아요. 탄력성이. 그쵸? 절반만큼, 소득의 절반만큼 증가한 거니까 16%죠. 16의 절반이 8이니까. 그래서 소득이 16% 증가해서 가격 상승에 의한 수요 하락부를 상쇄한 거예요. 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은 24회. A 부동산의 가격이 5% 상승할 때 B 부동산의 수요는 10% 감소. 자, A의 가격이 상승했는데 B의 수요가 감소했어요. A가 상승했는데 B가 감소했다. 그럼 보완제죠. A의 가격이 상승하면 A의 수요가 줄겠죠. 수요량이. 수요가 주는데 B도 함께 줄었다면 이건 운명을 같이 하는 보완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답이 벌써 A, B는 보완제. 이게 답이네요. 그리고 C 부동산 수요는 5% 증가한다. C는 수요가 증가했다 이겁니다. 0보다 크면 대체제죠. 얘는 0보다 적으니까 보완제였고, A가 가격이 상승했는데 A의 수요가 주는 대신 C의 수요로 옮겨 탄 거잖아요. 바꿀 수 있는 제한은 대체제다. 그래서 대체제다.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12번이에요. 부동산 가격과 가치, 이제는 2장으로 갔네요. 자, 매수인이 지불한 금액은 가격이죠. 가격은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되는 유명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면 이건 가치입니다. 3번,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 이게 틀렸어요. 여기는 맞지만 얘는 과거의 값이고 가격은 이미 거래됐으니까. 그리고 편익을 예상해서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가치는 현재 시점에서의 값이에요. 틀렸습니다.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고. 가치란 주관적 판단이 변형된 것으로서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맞죠? 예. 그리고 가치는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담보가치, 시장가치, 보험가치 등등. 그래서 4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어요. 자, 13번. 맞죠? 네, 13번. 가격 발생 요인입니다. 유효 수요에 대한 정의 맞고요. 아니죠. 이게 효용이죠. 효용. 효용. 유효 수요는 구매력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상대적 희소성이죠. 효용이 아니라 상대적 희소성.
자, 효용, 유효수요, 상대비 모두 충족돼야 가격이 발생한다. 이거 맞습니다. 그때 22회 때는 하나만 충족돼도 된다 그랬는데 이게 세 개가 모두 충족돼야 돼요. 왜냐하면 공기 같은 경우는 사람들 효용, 진짜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꺼이 사려고도 할 거예요. 없으면 죽으니까, 공기는. 근데 상대적 희소성이 없어가지고 가격이 결정되지 않죠. 공짜 제화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충족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두 충족돼야 가격이 발생하는 겁니다. 포함될 수 있죠. 양도 가능성. 자, 가치 형성 요인은 가격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쳐요. 아까 보셨던 교통의 발달, 전철이 뚫렸다라고 하면 그 지역의 수요가 증가하죠. 당연히 그 지역의 효용 가치가 높아질 거고, 그죠? 상대적 희소성도 커질 거고, 이게 가격 발생 요인이잖아요. 예, 전철이 있으니까.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4번 이제 지대론으로 왔네요.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기억,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 비옥한 토지의 양 적고 수확체감 현상 설명드렸죠? 맞는 거고요. 자,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 한계지 지대가 발생하지 않고 맞고요.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의 생산성의 차이, 차액지대설. 자,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죠. 이렇게 되면 비용이 되는 거죠. 요소, 이건 신고전환파 얘기니까 틀렸어요. 곡물가격 논쟁에서 곡물가격 상승 원인은 지대에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같은 말이죠. 신고전환파. 그게 아니라 곡물 가격이 올라서 지대가 오른 거지 지대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오른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답은 경리은 디귿난 맞는 거예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봐라. 1번. 마르크스는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 안정 수학적 법칙을 지대 발생. 이건 막스가 아니라 마샬이죠. 마샬의 지대론입니다. 제가 왜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에 관한 설명이죠. 위치지대설에서 지대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대가 어떻게 상승합니까? 하락하죠. 점점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하는 함수이고, 마찰 비용에 의하면 교통수단이 좋으면 마찰이 적어지고, 자, 그럼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로 결정된다 그랬어요. 근데 교통비가 줄면 지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는 거죠. 자, 최열등지에 대해서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절대지대설입니다. 그러니까 5번만 맞겠네요. 마샬의 준지대예요.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로부터 얻는 소득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만 맞아요. 자, 16번은 이제 경기 변동에 관한 3장으로 왔습니다. 경기 변동은 이 문제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문제 설문을 읽어보시는 자체가 공부입니다. 그렇죠?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중 추세 변동 사례는 무엇이냐? 거품. 이거는 급격한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이거는 불규칙 변동. 일시적 정부 규제 완화. 이것도 예측 못한 상황이죠. 불규칙 변동. 이것도 불규칙 변동. 건축 허가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지난 5월을 정점으로 하여 정점 후퇴기. 이거는 순환 변동이죠. 자, 후퇴기 이런 거 다 보셨었죠? 후퇴기, 순환 변동. 4번 경제 성장으로 건축 허가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이 바로 추세 변동이죠. 4번이 맞고요. 자, 5번 매년 12월에 건축 허가량이 추우니까 다른 달에 비해서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 규칙적으로 나타나면 계절 변동.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추세 변동에 해당하는 사례는 4번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다른 변동들이었어요. 17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경기 변동의 정의인데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 변동과 같은 방향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다. 일반 경기 변동과 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같은 방향이라고 보면 이건 안 되는 거고. 상향시장에서 올라가는 시장이죠.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상한이 아니라 하한이죠. 상한이 아니라 얘가 하한이고요. 회복 시장도 올라가는 시장이죠. 현재 시점에서 기준 또는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얘가 맞는 겁니다. 회복이니까 이제 회복이니까 기준가가 되거나 하한이 된다. 후퇴시장, 이번엔 내려오는 시장이죠. 그러면 상한이에요. 하한이 아니라 상한이 되는 거고요. 하향시장도 이제 내려오는 시장이니까 하한이 아니라 상한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맞는 거, 이것도 하한이 아니라 상한. 맞는 것은 3번밖에 없는 거예요. 자, 18번은 이제 거미집 모형이 나왔어요. 거미집 모형은, 여기 탄력성은 A 부동산은 가격 탄력성, 공급이 더 비탄력적일 때, 이거는 뭡니까? 이건 절대값이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수렴이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수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답은 여기 A는 수렴이고요. 자, 이거는 기울기가 급하다는 것은 얘가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얘는 탄력적이고.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니까 이 경우는 발산입니다. 그러니까 발산이 되는 거는 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좀 어렵긴 했어요. 이번 내다 이제 25회 때는 이렇게 함수 조건에서 거미집 모형 형태를 구해봐라 이랬어요. 자, 이거는요, 이 식을 QD와 QS로 정리해야 돼요, 일단. 이 식을. 따라서 요거를 QD로 정리하면, QD가 넘어갔죠. 그리고 500-P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QS는, 이거 한 번 더 써야 되겠네. 그죠? 네, 여기다 쓸게요. 4QS는 하고, 이게 넘어갔죠. 그러니까 2P-200이다. 그럼 QS는 이제 4로 다 나눠야 되니까 4분의 1은 0.5P 마이너스 4로 나누면 4, 5, 20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앞에 있는 것이 이게 수학적으로 미분인데 이게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그러니까 수의 탄력성은 이게 1이죠. 얘가 1이에요. 마이너스는 안 쓰니까. 1이고 공급은 0.5입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얘는 수렴형입니다. 그래서 A 부동산은 수렴형이에요. 1번 아니면 5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해보면 되겠죠. 얘도 4QD는 넘어갔죠? 400-P. 자, 따라서 이걸 4로 나누면 QD는 100-4분의 1P니까 0.25. 4분의 1은 P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예요. 공급함수. 4QS는 4QS 얘가 넘어가니까 2P-100. P 앞에 있는 숫자가 사실 중요해서 QS는 4로 나누면 4분의 2니까 0.5죠. 0.5P 마이너스 4, 5,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 앞에 있는 공급의 탄력성은 0.5고 수의 탄력성은 0.25입니다. 수의 탄력성 0.25, 얘가 0.5. 가격이 변할 때 0.25배만큼, 0.5배만큼. 그러니까 공급이 더 탄력적이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발산입니다. 이것도 답이 그래서 B가 돼. B는 발산. 답이 1번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좀 까다로웠던 이렇게 나왔었어요. 25회 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편을 마치도록 합니다. 2편에서는 수요 공급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다음에 가격 이론은 쉬운데 지대 이론이 좀 까다로웠고, 경기 변동은 무난하게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6문제 안팎이 출제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3편 부동산 시장 논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